60대에 미국부터 멕시코, 네팔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친 오지 여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을 두 발로 걸어 탐험해 왔다는 할아버지. 30년 경력의 탐험가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해온다는데요. 바로 그물침대 해먹입니다. 나무 사이에 누워 만끽하는 가을 하늘. 백새를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입동을 앞둔 늦가을. 해발 1500m의 산을 누비는 92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걷다가 죽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산을 찾는다는 그 사람. 92살의 산행은 험한 산세와 거친 덤불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마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낯선 길, 새로운 길, 그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죠.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고도 익숙하고 편한 길이 아닌 낯설고 새로운 길을 택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그 비밀이 그의 목에 걸려 있답니다. 아, 이 주머니 같은데요? 대단한 걸 메고 다니신다고 하던데. 글쎄 뭐 대단하긴 뭘 대단해요. 나의 욕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체 이 낡은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그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손때 묻은 종이 한 장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정체는 시신기증인 유언서. 늘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이 유언서의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바로 의과대학에 해부학 교실을 보내주고 가족한테도 알리지 말고 누구한테도 죽었다는 거 알리지 말고. 29년 전 60대 초반의 나이에 왜 이런 유언서를 작성한 걸까? 죽으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유언장을 이렇게 지니고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는 유언서와 함께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 돈은 왜 넣으신 거예요? 내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수거비로 쓰라고. 마치 낯선 이에게 발견될 것을 예비한 듯한 유언장. 그는 왜 이런 준비를 한 것일까? 내가 걷다 죽는 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밀고 다니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위를 걷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92세 박상설 옹.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11월 어느 날, 길 없는 곳을 헤매던 할아버지가 모처럼 반듯한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 우뚝 선 나무가 즐비한 이 숲을 찾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여기 좋네. 여기도 있는 나무들이 내가 모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가 잘 자라나 이런 게 바라보는 거죠. 아, 이 나무를 다 심으셨어요? 그러면요. 뭐 여기뿐이 아니고 여기저기 이제 심은 나무가 한 20만 그루가 좀 넘어요. 전국 곳곳을 누비며 손수 심은 나무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작나무 숲 한가운데 텐트를 치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설마 여기서 야영이라도 할 참일까요? 그냥 여기 바람소리, 저 밑에 계곡의 물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나를 찾으러지게 하는 거죠. 더 좋은 게 있어요. 낙엽 밟는 소리, 나의 발자국 소리, 나를 찾으러지게 하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한 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기로 한 할아버지.
그런데 이 순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는데요. 이거 원두 커피 아닌가요? 이게 이제 원두 커피 아주 진한 건데 숲속에서 마시면은 먹는 맛이 문제가 아니라 향기롭고 향이 짙고 그리고 사색이 되는 거죠. 커피 향처럼 짙은 사색의 시간이 깊어갑니다. 할아버지에겐 아주 특별한 캠핑용품이 있답니다. 바로 책과 돋보기인데요. 이 책을 골라온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에 그 100년 기념이에요. 이 데미안 책이. 뭐 소설은 길지만은 한마디로 딱 하자면은 계란은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거풀을 깨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이 구절은 구순의 할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립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립을 실천하기 위해 벌써 수십 년째 홀로 캠핑을 해왔다는데요. 인공시설이 없는 아주 오지 산골 이런 데를 이제 가는 게 이제 탐험가죠. 길이 없고. 60대에 미국부터 멕시코, 네팔에 이르기까지 2년에 걸친 오지 여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을 두 발로 걸어 탐험해 왔다는 할아버지. 30년 경력의 탐험가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해온다는데요. 바로 그물침대 해먹입니다. 나무 사이에 누워 만끽하는 가을 하늘. 백새를 바라보는 할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하늘 바라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뜻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 우주를 전체를 보는 겁니다. 큰 걸 생각할 때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 좋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이렇게 흐릅니다. 작은 캠핑을 끝내고 다시 길을 나선 할아버지. 이번엔 또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위치한 비닐하우스인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저 주말 농장입니다. 또 베이스 캠프 역할도 하고. 산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좋아 농장지를 마련했다는 할아버지. 해발 600m 고지에서 더덕이며 각종 채소를 손수 길러 먹는다는데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언뜻 봐선 실내 캠핑장 같은데요?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텐트가 쳐져 있네요. 네, 그러군요. 이거 조그만 나의 하나의 나라예요. 소국, 조그만 나의 나라. 나라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꾸몄다는 이곳은 할아버지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랍니다. 산 위에서 먹은 거라곤 커피 한 잔뿐. 출출하셨는지 뭔가 먹을거리를 준비하시는 모양인데요. 뭘 드시려나 했더니 이건 누룽지 아닌가요? 누룽지 드시는 거예요? 네. 뭐 충분하죠. 야외에서 뭐 영양가도 이게 충분해요. 이만하면. 누룽지 한 줌에 물을 넣어 팔팔 끓이면 인류 요리가 부럽지 않다는데요. 여기에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반찬 삼총사가 있습니다. 누룽지해서 반찬은 이렇게 날매려치 먹고 또 날미역 먹고 날 다시마 먹고 요거만 아주 충분해요. 늘 캠핑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무엇이든 간소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미니멀 라이프가 삶의 원칙이 되었답니다. 산
산중턱 캠핑장에 이르게 찾아온 밤. 어둠이 내려앉으면 할아버지는 분주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게요? 아 그러면요 여기서 자죠. 여기서 이제 좀 앉아서 조금 더 생각하다가 여기서 이제 자는 겁니다. 이런 불편한 데가 오히려 나를 알차게 만든다, 설레게 만든다. 나를 가슴을 벅차게 띵하게 이렇게 이제 만드는 데가 이런 곳이죠. 집보다는.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선 잠이 오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그는 왜 이토록 불편하고 쓸쓸해 보이는 생활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할아버지가 찾은 곳은 인근 재래시장.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걸 좋아하신다는데요. 쪽파 다듬은 거 좀 주세요. 조금만. 얼마치 사시려고? 그러니까 조금 팔으면 얼마치 팔아요? 1,000원어치 한 주먹에. 2,000원어치 한번 얼마치 봐보세요. 아주 쪽파가 좋네. 네, 아주. 이거에 요래야 돼. 난 혼자 살기 때문에 많이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시장에서도 여전한 미니멀리즘. 항상 먹을 만큼만 장을 본답니다. 배추 하나 골라보세요. 쪽파에 배추까지 장본 품목이 심상치 않은데요.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건지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 대체 여긴 어디일까요? 익숙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집이에요? 네, 집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할아버지는 캠핑장과 이곳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봐선 혼자 살림살이 같지 않습니다. 책도 정말 많네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손에 집어든 것은 의외의 물건입니다. 아니, 왜 앞치마를 입으시는 거죠? 이거 앞치마예요? 이거 뭐 내가 주방 일할 때 내가 이제 전업주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전업주부 모드에 돌입한 할아버지. 뭘 하시려나 했더니 방금 사온 배추를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야무지게 다듬는 걸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때 힘은 들지만 기분이 좋아. 왜? 이렇게 신선한 걸 내가 만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쌈으로 먹기엔 배추의 양이 좀 많아 보이죠? 배추를 뭘 하려는 걸까요? 겉절이 이제 담그려고 하는 거죠. 겉절이요? 예. 김치는 언제부터 이렇게 담그셨어요? 이거 내가 지금 혼자 사는 지가 33년이 됐는데 한 25년쯤 됐죠. 만드는 번거로움보다 사 먹는 간편함을 택하는 세상. 할아버지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손수 김치를 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절이고 양념하고 버무리는 것까지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데요. 이 혼자 먹기는 뭐 한 이틀 동안은 충분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는 왜 이 수고로움을 택한 걸까요? 사 먹으면 근데 재미가 없지. 내가 할 때는 그 느낌, 자부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하면은 야 이게 맛이 있을까 없을까 근심을 해요. 이게 불안을 느끼는 거지. 맛있는 편안함보다 맛없는 불편함을 택하는 것이 훨씬 뿌듯하다는 할아버지. 맛이 없어도 제 힘으로 삶을 꾸려나간다는 자부심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나저나 오늘 겉절이 맛은 어떤가요? 조금 더 싱겁게 됐지만 싱거운 게 좋아. 요건 새우젓 무친 거. 근데 이거 새우젓을 그냥 무치면 안 돼요. 짜가지고 연기를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여기다 깨도 넣고 초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이건 또 마늘 내가 직접 담은 거예요. 마늘을. 그럼 여기 있는 반찬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 몸을 건사하는 것은 반드시 혼자 힘으로 한다는 할아버지. 그래도 누가 곁에서 함께 먹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 이렇게 먹으면은 뭐 남들은 쓸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 경우는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설레요 마음이. 혼자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기대감으로 늘 설렌다는 할아버지. 이런 남다른 신념 덕분에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됐다는데요. 버렸다고 봐야죠. 왜? 미워서 버린 게 아니고 가정은 가정대로 자기 해방되고 나는 나대로 내 해방되고 자기 해방이라고 그러죠 그걸. 할아버지가 가족을 떠나 독립을 선언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내한테 아주 중병이 걸려가지고 의사가 뭐 6개월 내지 1년밖에 못 산다는 바람에 이제 비행기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간 거죠. 왜 가셨어요? 샌프란시스코? 혼자 걷다 죽으려고. 왜?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33년 전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할아버지. 병상에서 죽음을 맞기보다 여행자로 죽겠다는 결심으로 세계 곳곳에 오지를 찾아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그 삶은 지금에 이르게 됐답니다. 처음에는 죽으려고 걷다 보니까는 차차 몸이 편해지니까 걸으면은 몸이 편해지고 병이 낫더라 하는 경험치를 얻게 되니까는 지금 끝까지 걷는 거죠. 매일 걷는 거죠 지금도. 지금 맥혀 있죠. 이거 죽는 날까지 맥혀 있는 거예요. 이건 못 고쳐요. 죽음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그렇게 삶으로 연결돼 있었나 봅니다. 무슨 일인지 할아버지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뭔가 글을 쓰는 모양인데요. 어째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뭘 쓰고 계신 걸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거 저 칼럼을 쓰는데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만은 쓰는 거예요. 현직 최고령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할아버지. 더 놀라운 건 10년 전인 83세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죠. 근데 힘드는데 글을 쓰고 나서 내가 내 글을 다시 읽어보는 거. 다시 읽어볼 때가 제일 느낌이 좋은데 1년 전에 쓴 거를 다시 읽어보면은 또 창피해. 내가 왜 그땐 그렇게 썼나 하고. 92살이 아니라 22살의 청년처럼 설레고 싱그러워 보이는데요. 다음 날 아침마다 절대 거르지 않는 할아버지만의 일과가 있다는데요. 바로 머리 깎는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삭발을 고수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간편하게 하고 살라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매일같이 밀어요. 이게 밀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무엇이든 단출하고 간소하게 유지하려는 할아버지의 미니멀리즘이 반영된 헤어스타일이었네요. 머리를 난 옛날부터 깎다 보니까 나의 브랜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브랜드요? 나의 브랜드.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도 나를 한번 보면 기억을 딱 해버려. 그런데 무슨 일일까? 할아버지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가방을 꾸리는 것 같은데요. 또 산으로 가실 참인가요? 내일 강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가서 강의 준비하느라고 이제 이 짐을 미고 가야 돼요. 아니 대체 무슨 강의기에 배낭까지 쌌을까? 강의를 하러 가기엔 짐이 많아도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안 무거우세요? 글쎄 이게 지금 아마 한 몇 킬로 될지 모르겠는데 한 15킬로는 될 거예요 이게 최소한.
아무리 무거워도 내 짐은 스스로 짊어진다는 할아버지. 오늘도 위풍당당하게 길을 나서는데요. 할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인근 전철역. 그나저나 뒷모습이 정말 정정하시네요.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세요? 그러보니 만날 이렇게 전철 타고 또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다니죠. 오늘처럼 짐이 무거울 땐 편하게 택시를 타도 좋으련만 평소처럼 지하철에 오르는데요. 그런데 좌석이 비었는데도 앉지 않고 서 있는 할아버지. 혹시 빈자리를 못 보신 걸까요? 자리에 앉진 않으세요? 안 앉아요. 안 앉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보니까는 앉아서 나태한 것보다 서 있을 때가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를 꺼내 읽기 시작한 할아버지. 뭐 전철이 도서실 아니에요. 전철이 도서실이에요? 그러니까 전철에서 이렇게 책을 보면 졸리지도 않고 오히려 집중이 돼요. 돋보기로 책을 보면 어지러울 만도 한데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책을 읽습니다. 독서 산매경 끝에 도착한 곳은 바로 시외버스 터미널. 어디 멀리라도 가시려는 걸까요? 저 함양에 내일 수원시 공무원들 연수 교육에 이제 강사로 가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최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강의 요청이 종종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나요, 대강? 아니 출발하면 3시간 정도 걸리고 3시간이요? 새로운 만남을 기다린다는 설렘 때문일까 잠 한숨 자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할아버지.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지리산에 위치한 한 자연학교. 도착하자마자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요거에다가 뭐 깡통이 하나 있는데 여기 어디? 깡통. 요거 맞나? 이렇게 적지가 않은데. 미리 보내놓았던 짐을 찾아 옮기는데요. 할아버지가 옮기는 모습을 보아하니 짐이 꽤 무거워 보입니다. 대체 가방 속에 든 것은 무엇일까요? 가방은 뭐예요, 선생님? 이게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요? 예, 천막. 여기다 이제 천막 치려고. 아, 여기다가요? 예. 아니, 강의를 와서까지 텐트를 치나요? 번듯한 건물 놔두고 야외 취침이라도 할 작정인지 꼼꼼히 텐트를 설치합니다. 선생님 진짜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죠. 별 5개짜리 호텔보다 여기 한 수 위야. 한 수 위. 11월 찬바람이 매서운 상황. 어째 보는 마음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날 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에 의지해 홀로 취침을 준비하는 할아버지. 오늘 좀 쌀쌀한 것 같은데요? 밤에 춥죠. 추워도 다 내가 대책을 세웠고 훈련이 돼 있고. 여기 들어오면 얼마나 아늑한데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과연 얼마나 아늑한 공간일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네요, 선생님. 괜찮아요? 네. 춥진 않죠? 근데 따뜻한데요, 생각보다? 이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 이것만 있는 게 이제 담요도 있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다닌다고. 그런데 그때 텐트 한 구석에 놓여있는 하얀 물통을 발견했습니다. 저 하얀 통은 뭐예요? 오줌통. 오줌통이요? 예. 밖에 안 나고 여기서 누워야 편하잖아요. 텐트 안에서 다 해결하시네요. 그렇죠. 오줌통에 저 밖에도 하나 있잖아요. 혹시 몰라서. 백세를 바라보는 나이.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힘든 게 좋으세요? 그렇죠. 힘든 걸 다 싫어하죠. 근데 내 경우는 힘든 거를 해보니까 그 뒤가 좋더라.
오늘 밤의 고생 끝엔 또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디어 시작된 할아버지의 강의. 92세 최고령 강사는 어떤 강의를 할까요? 까뮤에 이방인이라는 게 있죠. 이방인. 남과 같이 안 산다. 나는 구분해서 산다. 내 나름대로 산다. 절대로 용돈 안 타쓰고 내 스스로 산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때 자유는 자립입니다. 자유는 자립이에요. 정년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자립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할아버지. 자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배우고 익혀 홀로 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쉽게 도전하기 힘든데 그렇게 나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인생을 도전해 보신다는 게 굉장히 감명이에요. 저희는 공직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일이 끝난 거 아닌가 했더니 이번에 강의를 듣고 어머 이게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할아버지. 강의 어떠셨어요? 글쎄 뭐 결과가 어떤지 이 사람들이 변화오면 제일 좋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변화의 끝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며칠 후 또다시 깊은 산속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늘 그랬듯 길이 없는 곳에서 수풀을 헤치고 덤불과 싸우며 길을 걷고 있는 할아버지. 그에게는 길이 끝나는 곳은 새로운 길이 뻗어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걸으실 거예요? 내 다리가 허락하는 날까지 걷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기 위해 걷다 보니 삶을 향해 걷게 되었다는 할아버지. 더 멀리, 더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